장기 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김준호의 달릴까 말까. 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어제 소개해주신 네. SMCNC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 카카오 엔터 인수 기대감 때문에도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사실 요즘 대부분의 업종들이 하락 중입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가 또 저가 매수의 기회로 해서 계속해서 들고 가도 될지 네. 차트를 보면서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SMCNC를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서 이제 엔터 대장주로 전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근데 SMCNC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 시장 여파로 웬만한 전 섹터, 전 업종들이 다 지금 하락 조정이 중이죠. 나와주고 있는데 네. 어떤 중국의 어떤 셧다운 부분과 또 그리고 공격적인 긴축에 대한 우려가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굉장히 지금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전일 이제 미증시가 3대 지수가 1에서 2% 이상의 하락이 나왔고 다만 지금 글로벌 증시는 서서히 좀 안정을 찾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상해 증시도 약보합권 내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고 또 그리고 미 선물도 0.3에서 0.4% 정도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좀 크게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어떤 이제 시장의 가장 대표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게임주들이 일제히 좀 급락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메이드를 필두로 지금 대표 게임주들이 거의 8에서 10% 이상의 하락이 나와주면서 시장 하락을 견인하고 있다. 그래서 게임주의 어떤 하락이 멈추면은 시장은 오후장 또는 이번 주 후반 갈수록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비교적 이제 SMCNC 같은 경우는 하루폭이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거의 코스닥이 2% 가까이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1, 2%대에서 비교적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리오프닝 관련해서도 가장 대장주이기도 하지만 OTT 플랫폼 경쟁에서 최대 수혜주다. 특히 예능 OTT 콘텐츠 관련해서는 거의 독보적인 기업이다라고 전일 소개를 해드렸었고 거기에 플러스로 카카오의 어떤 지분 매각 그리고 카카오의 어떤 SM 엔터테인먼트의 인수 기대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전일 손절 라인대로 제시해드렸던 그 손절가 그 위에서 또 분할 매수, 2차 매수로 접근하면 훨씬 더 안정적이다라고 평가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일 손절 라인대를 3,900원 라인대를 말씀드렸는데 4,150원으로 손절 라인대를 좀 상향 조치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 목표가는 그대로 5,100원, 2차 목표가는 5,600원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 4,150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대공업을 소개해 네. 주셨는데요. 이 현대차의 훈풍을 제대로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또 현대차 우크라이나 가격 인상 소식도 맞습니다. 나왔고요. 현재 되게 저평가되어 있는데 또 증권가에서는 바라보는 전망이 밝아요. 그렇다면 추가적인 상승 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매매 전략 네. 어떻게 들고 가면 좋을까요? 네, 일단 현대공업은 뭐 여전히 저평가 구간인 게 맞고요. 사실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의 어떤 자동차 판매량이 있으면은 가장 강력하게 상승에 나와주는 종목이 현대공업이다. 사실 계열사는 아니지만 마치 거의 매출의 100%가 현대차 그룹에 공급하고 있고 특히 고가 라인업 제너시스의 33%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의 어떤 친환경이 됐던 플라잉카가 됐던, 네, 그리고 뭐 수소차가 됐던, 내연기관차가 됐던 판매량 증가의 가장 직접적인 수혜주, 내장재를 판매하고 있는 현대공업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장 초반에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약간의 윗꼬리를 달긴 했지만 오늘 시장 대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다시 한번 설정해 드리도록 할게요. 1차 목표가는 바로 직전 고점 라인대였던 8,20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설정하셨으면 좋겠고요. 2차는 8,900원, 손절 라인대는 7,000원 라인대로 상향 조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공업 1차 목표가 8,200원이고요. 2차는 8,900원, 손절가는 7,000원으로 상향 조정해 주셨습니다. 또 오늘도 어떤 기업을 달말해서 녹여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네.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해주신 첫 번째 섹터부터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한 섹터는요. 지금 시장이 연 이틀 동안 계속 큰 하락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어떤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섹터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고 있어서 네.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섹터는요. 바로 M&A 섹터를 첫 번째 섹터로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섹터는 M&A 섹터를 준비해 네. 주셨습니다. 이 지난해부터 사실 인수합병 네.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 굵직한 배팅이 또 성공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네. 것 같습니다. 가져오신 이유 좀 들어볼까요?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일단 KG그룹, 이제 쌍용차 인수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강력하게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네. 앞으로도 시장이 좋던 나쁘던 간에 M&A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강력하게
급격하게 상승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 오히려 실적은 계속 꾸준하게 성장이 나와주고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로 인수 기대감까지 있는 종목들을 접근한다고 했을 때는 시장이 좀 출렁거려도 개별적인 모멘텀으로 강력한 반등이 나와줄 수 있을 거라 판단돼서 M&A 섹터를 준비했습니다. 네, 최근에 뭐 쌍용차 인수 관련주들 급등세 이어갔고요. 뭐 일진그룹주들도 PI 맞습니다. 첨단 소재 인수 효과로 네, 맞습니다. 굉장히 강한 흐름 또 보여줬었잖아요. 자, 그럼 M&A 이슈 섹터 내에서 우리 매니저님은 어떤 종목 바라보고 있을까요? 네, 제2의 경영권 분쟁이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대한전선이라는 종목을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대한전선 정말 네, 개인 투자자분들 많은 관심 갖고 있는 종목이기도 네. 한데 사실 최근에는 구리 가격 강세로 뭐 LS전선, 아시아, 뭐 대창 같은 종목들이랑 함께 맞습니다. 올랐었거든요. 네. 네, 매니저님은 M&A 이슈 집중하고 있는 건가요? 네, 일단 뭐 대한전선은 이제 전쟁 리스크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 급등 수혜주, 구리 가격 관련 종목으로 좀 수혜를 받았던 종목이기도 네. 했는데 앞으로 전선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이제 플러스로 M&A 이슈까지 있어서 굉장히 모멘텀이 빵빵한 종목이고 실적까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판단해서 대한전선을 가져왔습니다. 네, 여러 가지 모멘텀 네.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대한전선 지금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자, 매니저님의 선택은 대한전선은 3루타입니다. 네, 높은 수익률 기대한다면서 3루타를 맞습니다. 선택해 오, 주셨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구리 가격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네. 또 가장 핫한 키워드가 아무래도 M&A인데 맞아요. M&A 이슈가 나올 때마다 관련주들이 맞습니다. 급등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또 쌍용차기도 하고요. 네. 3루타 거뜬하게 가능한 건가요? 제2의 경영권 분쟁 얘기만 나오면요. 네. 3루타가 아니라 장애 홈런까지도 갈 수 있는 오, 종목이다라고 네. 보고 있어요. 충분히 가격 조정이 나와준 종목이고요. 네. 일단 호번건설의 이제 인수가 되면서 그에 따른 기대감에 올라갔던 부분들이 이미 다 조정이 나와주고 직전 저점 부근 때까지 가격적인 메리트가 충분한 종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같이 이런 힘든 시장에 확실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을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판단돼서 3루타인 대한전선을 가져왔습니다. 네, 3루타로는 부족한 홈런을 그러면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대한전선 현재가부터 만나보시고요. 그 다음에 투자 포인트도 함께 하시죠. 네, 대한전선 현재 0.57% 하락하고 있습니다. 1,755원 선에서 거래되는데요. 투자 포인트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뭐 대한전선 오늘 시장 대비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기 장비 상장 업체 중에서 브랜드 평판 1위 기업이 바로 대한전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시장 점유율은 LS전선이 독보적인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바로 2위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대한전선이다. 그래서 어떤 이제 전선 관련해서는 5개의 기업이 어떤 시장의 어떤 점유율을 독과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LS전선, 그리고 대한전선, 그리고 가원전선, 일진전기, 대원전선 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이제 대한전선은 브랜드 평판 1위 기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주가 이어지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정적인 실적 성장이 이어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 2020년도에 이제 영국에 950억, 거의 1,000억 규모의 전력망 수주를 받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20년도에 단기 순이익이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요. 폭발적인 실적 성장이 이어지고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수주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계속해서 스마트 시티 구축과 또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자동차,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4차 산업의 전선 수요는 앞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5G 인프라 구축뿐만 아니라 부동산 공급에도 사실상 전선 수요는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호방건설이 최대 주주로 등극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호방건설과 함께 다시 한번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을 거라 판단돼서 이제 대한전선을 가져왔습니다. 세 번째로 M&A 이슈인데요. 제가 표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최근에 KCGI가 2018년도에 이제 한직할 또 그리고 조원태 회장과 계속해서 지분 경쟁이 이어져 왔었는데 그 KCGI의 지분 17%를 인수를 했습니다. 최근에 근데 호방건설 같은 경우는 이 인수 목적이 어떤 이제 여행업의 어떤 회복 그리고 어떤 이제 항공업 경기가 회복될 것이다. 그 기대감에 매수했다고 하지만은 이미 2015년도에 아시아나 인수 전에도 참여를 한 기업이 호방건설이었고 업계에서는 예전부터 호방건설이 또 이제 항공업에 대한 어떤 수건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라는 네. 얘기도 있었고요. 3대 주주가 이제 반도건설입니다. 그래서 같은 업계인 반도건설과 또 연합을 해서 다시 한번 제2의 또 경영권 분쟁이 이뤄진다고 했을 때는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 기대돼서 대한전선을 첫 번째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대한전선 3월 31일 날 보면 상한가를 찍었습니다. 네. 그 이후로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데 오히려 그렇다면 저가 매수의 기회로 맞습니다. 지금 잡아도 되는 걸까요?
일단 뭐 변동성이 큰 종목입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대를 1,560원 라인대를 가져왔는데요. 그래서 한 1,600원 초반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1차 목표가는 바로 직전 고점 라인대였던 1,920원 라인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2차 목표가는 2,10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차 목표가 1,920원이고요. 손절가도 꼭 참고해 주시길 네. 바랍니다. 1,560원 보셨습니다. 네, 이어서 그럼 두 번째 섹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섹터는요.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가장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는 섹터가 지난번에 2차 전지라 말씀드렸는데요. 네. 2차 전지와 함께 가장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는 섹터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반도체 섹터를 두 번째 섹터로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섹터는 반도체 네. 섹터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 리오프닝이 진행이 네. 되면 또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맞습니다. 산업 중에 하나가 바로 반도체 섹터죠. 하지만 실적은 잘 나와도 사실 네. 주가는 외면받고 있는 추세인데 가져오신 맞습니다. 이유가 궁금합니다. 일단 뭐 삼성전자가 최근에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막 신저가까지 내려왔는데 네. 직접적인 삼성전자 관련 종목을 매수하기보다는 좀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인 또 반도체 소부장 관련 종목들을 접근하면은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가장 강력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반도체 굵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만큼 우리가 반도체 섹터는 꼭 하나 포트엔 담아둬야 된다는 판단에요. 반도체 섹터를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도 뭐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럼 반도체 소부장조 집중해서 보자고 네. 하셨습니다. 어떤 종목 오늘 가지고 나오셨나요? 네, 일단 반도체 기판 관련 종목이기도 하고요. 차량용 반도체 관련해서 네. 가장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해성 DS라는 종목을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리드 프레임 업체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요즘에도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여전한가요? 매주님? 네, 일단 올해 하반기까지는 차량용 쇼티지 사태가 좀 이어질 것이다. 다만 하반기 가면 갈수록 조금씩 회복이 될 것이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어떤 차량용 쇼티지 사태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실적 성장에 나와주고 있는 종목이 또 해성 DS고 네. 또 특히 반도체 섹터 안에서도 차량용 반도체는 2025년까지 14% 성장으로 가장 강력한 상승이 나와주고 고성장에 나와주고 있는 섹터가 차량용 반도체 섹터이기 때문에 해성 DS를 준비했습니다. 네, 그럼 해성 DS 현재 시점에서 네.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자, 매니저님의 선택은? 해성 DS는 안타입니다. 네. 네, 해성 DS는 안타를 쳐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는 건 저희가 5%의 안정적인 수익률을 그래도 네.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해성 DS는 다른 반도체 종목들 대비해서 하락폭이 굉장히 제한적이었던 종목이고요. 오늘 네. 같은 시장에서도 3, 4% 정도의 지금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의 가장 대장주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삼성전자가 전장 사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확대한다고 했었었는데 거기에 어떤 이제 글로벌 또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기업들을 인수했을 때 가장 큰 수혜주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돼서 해성 DS를 가져왔습니다. 네, 해성 DS 차량용 반도체 이제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서 기대가 된다고 했는데요. 현재가부터 보시죠. 네. 네, 해성 DS 현재 그러면서 4%대 상승세 보여주면서 55,7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투자 포인트도 짚어주시죠. 네, 해성 DS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리드 프레임 국내 세계 1위 기업이고요. 또 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NXP라든지 인피니온에 계속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삼성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기업의 인수에 가장 큰 수혜주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해서 해성 DS를 가져왔습니다. 네, 4거래 연속 해성 DS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달리는 말에 저희가 또 달려도 될까요? 들어가도 될까요? 맞습니다. 뭐 안정적이고요. 앞으로도 네. 추가적인 상승, 또 실적 성장이 이어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 손절 라인 때는 5만 원, 1차 목표가는 6만 1,000원, 2차는 6만 6,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차 목표가 6만 1,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또 네. 오늘같이 우중충한 날씨에 또 햇살 네. 같은 종목이 됐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무료 방송 있으시죠, 네, 매니저님? 오늘은 9시 30분에 MBN골드 사이트와 유튜브를 통해서 시장 전략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ISC란 종목으로 15% 이상 수익을 챙기고 나왔는데 ISC의 후속주를 자세하게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밤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어려운 만큼 매니저님 무료 방송 꼭 네.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